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예전에는 단백질 보충제 하면 젊은 사람들이나 헬스장 가서 막 근육 만들려고 먹는 걸로 알았죠. 근데 이제는 중장년층에서 더 많이들 찾으십니다. 근육 키워서 막 몸짱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근육이 소실되는 걸 막으려고 단백질 보충제를 많이들 드십니다. 근데 신장이나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단백질 보충제를 먹으면 안 된다? 60세 이상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던데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궁금증도 오늘 풀어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중장년층 건강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게 챙겨 먹어야 할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이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 생성되는 속도보다 소실되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납작해지고 다리가 가늘어지고 계단이나 버스에 오르내리는 게 점점 힘들어지죠. 그냥 자동차를 타고 내리는 데에도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육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딱 맞던 옷이 완전 헐렁헐렁해지죠. 이걸 근육 감소증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사르코페니아. 우리나라의 국민건강 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37.8%, 즉 노인 10명 중에 서너 명이 근육 감소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육의 양이 줄어들면요, 첫째, 관절에 통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무릎, 허리, 손목, 어깨가 아프면 그 관절의 문제인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은 근육이 줄고 근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관절이 고장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도 근육 감소증과 관련이 큽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넘어지기도 쉽고 넘어질 때 충격을 잘 흡수하지도 못하죠. 그래서 척추 압박 골절, 고관절 골절 같은 게 생기는 겁니다. 셋째, 기운이 없고 피로한 증상도 근육 감소증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노인 중 10명 중에 왜 3, 4명이나 근육 감소증이 생기는 걸까요? 이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장년층 10명 중에 7, 8명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근육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단백질이에요. 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니까 근육 감소증이 생기는 거죠. 단백질 음식으로 대표적인 게 고기, 우유, 콩, 계란 이런 건데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일반 우유를 먹으면 유당을 소화시키지 못해서 속이 불편하죠. 또 콩에는 트립신 저해제, 즉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시키는 성분이 있어서요, 콩은 푹 삶아 먹지 않으면 속이 불편하고 흡수도 잘 안 됩니다. 또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은 의사들한테 육식은 줄이고 계란은 적게 먹으라는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김치에 풀떼기 그리고 짭짤한 밑반찬으로 끼니를 때우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는 겁니다. 자, 노인의학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들은 젊은이들보다 단백질을 30%는 더 많이 먹어야 된다. 체중 1kg당 단백질은 1.2g은 섭취해야 한다는 거죠. 체중이 60kg이면 하루에 72g. 이걸 매일이요, 꾸준히. 그래야 근육 감소증을 막을 수 있어요. 그럼 단백질 72g이 음식으로는 얼마나 되느냐? 자, 소고기 등심 스테이크라면 200g짜리 큼지막한 걸로 한 덩이를 먹으면 그걸로 단백질은 30g 정도입니다. 근데 지방은 52g이나 먹게 됩니다. 정작 필요한 건 단백질인데 원치 않는 지방까지 따라와요. 심장혈관, 뇌혈관 질환이 염려되는 분들이라면 이런 지방의 섭취를 좀 줄여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50대를 넘긴 중장년층은 단백질 보충제를 먹는 것도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먹고 있습니다. 제 하루 식단을 살피면서 오늘은 내 단백질 섭취량이 좀 부족하겠다 싶은 날에는요, 저도 이렇게 가루로 된 단백질 보충제로 제 단백질을 보충합니다. 저는요, 유청으로 만든 단백질 파우더를 선호합니다. 이게 아미노산 스코어가 높거든요. 아미노산이 골고루 다양하게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유청 단백 중에서도 분리 유청 단백질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분리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자, 유청은 우유의 맑은 부분, 즉 우유가 엉겨서 응고된 뒤에 남은 맑은 액체예요. 이 액체에는 지방도 있고 유당도 들어있죠. 여기서 지방을 제거하고 속을 불편하게 만드는 유당도 제거하고 딱 단백질만 분리해
소개된 게 분리유청 단백질입니다. 약자로 WPI. 이게요, 속이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 양질의 단백질 보충제를 찾을 때는 첫째, 분리유청 단백질, 즉 WPI인가, 둘째, 유당을 제거한 락토프리 제품인가, 속 편한 단백질인가를 살펴보세요. 제품 표시사항에서 원재료 부분을 꼭 보세요.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가장 많이 쓰인 재료부터 순서대로 표시되거든요. 분리유청 단백질이 가장 먼저 나오면 그게 가장 많이 쓰인 원재료입니다. 농축 유청 단백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WPC라고 합니다. 이건 유청에서 유당이나 지방을 분리해내지 않고 그냥 농축만 시킨 거예요. 우유 먹고 속이 불편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농축 유청 단백을 먹고도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이건 좀 저렴한 원료라는 이점은 있습니다. 근데 단백질 원료는 속이 편한 게 중요합니다. 콩에서 단백질만 분리해낸 분리대두 단백이라는 원료도 있어요. 이것도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저렴하기도 하고요.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단백질 보충제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제가 논문들을 꽤 찾아봤습니다. 일단 신장이 안 좋은 사람한테 단백질 보충제를 먹여본 임상시험은 찾을 수 없었어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 시험은 연구윤리상 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건강한 사람들이 고단백 식사를 하거나 단백질 보충제를 먹은 그 경과를 관찰한 연구는 꽤 있습니다. 자, 이 논문은 2018년에 발표된 캐나다 연구팀의 논문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었던 사람들과 단백질을 적게 혹은 보통으로 먹었던 사람들의 신장 기능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비교해 본 거예요. 2144개의 논문 중에서 분석 대상으로 적합한 28개의 임상시험, 총 1358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셈이죠. 이 중에는 유청 단백질을 먹은 시험도 있었고요. 자, 그랬더니 결론은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신장에 나쁜 영향이 끼쳐지지는 않았다 라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논문을 볼까요? 이 역시 리뷰 논문인데 여기서는 다른 의견이 나옵니다. 2020년 미국 신장학회지에 실린 논문이고요. 미국의 학자들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고려대학교의 고강지 교수님이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입니다. 근데 이 논문에서는요, 신장에 문제가 없던 사람이라도 과도한 양의 단백질을 장기간 계속 섭취하면 신장 기능이 나빠지고 말기 신부전증이 생기는 비율이 높아지더라 라고 설명합니다. 연구팀은 육식, 특히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적색육을 과도하게 먹는 것이 신장이 나빠지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이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서 결론 부분에서는 미국에서 만성 콩팥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면서 요즘 유행했던 고단백 다이어트에 대한 염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연구에서는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신장에 괜찮다고 하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단백질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신장이 안 좋아지더라 합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 말일까요? 자, 잘 생각해 보자고요. 고기가 나쁜 걸까요? 단백질이 신장에 나쁜 걸까요? 아니죠.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늘 많이 먹는 게 나쁜 거죠. 적색육이건 콩이건 단백질 보충제건 뭘로 먹건 간에 과도하게 많이 먹는 게 문제지 단백질 음식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요. 여러분, 쌀밥도요. 이걸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많이 먹으면 살찌고 당뇨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쌀밥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우리 다 그거 매일 먹고 사는데요. 설탕도 나쁜 거 아니에요. 설탕을 많이 먹는 게 나쁜 거죠. 당뇨병 환자가요, 저혈당이 와서 쓰러지고 정신이 혼미해질 때 이 설탕을 먹으면 회복됩니다. 이럴 땐 설탕이 약이죠. 부족할 땐 약이 되고 넘칠 땐 독이 되는 겁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충제입니다. 평소에 보통 음식만으로는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기가 어려울 때 그 부족한 만큼만 보충하려고 먹는 게 바로 보충제입니다. 자, 이런 논문이 있었어요. 근육 운동을 하는 건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1년이라는 꽤 긴 기간 동안 6개월은 보통 식사, 나머지 6개월은 또 고단백 식사를 하게 한 겁니다. 단백질 1일 권장량의 3배나 되는 양을 먹는 고단백 식사, 유청 단백질로 만든 보충제도 먹이면서요. 과연 이렇게 먹어도 신장에 문제가 안 생기는가, 이걸 본 거죠. 결과는 네, 권장량의 3배를 6개월 동안 먹였는데도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에 나쁜 영향이 끼쳐지지 않았다. 이게 결과입니다.
이야, 그럼 나도 이렇게 많이 먹어도 괜찮은 거야? 아니요. 이건요, 근육 운동을 하는 남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단백질 막 많이 먹고 근육 운동을 막 시게 하면은 그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요. 단백질 필요량이 많은 사람들이죠. 근육 운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단백질을 그렇게 많이 먹어도 문제가 없었던 거죠. 만약 이렇게 3배씩 먹으면서 운동은 거의 안 하고 하루 종일 앉아서 지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몸으로 흡수된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나가야죠. 소변으로. 그러면 신장에 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 신부전증이 있는 분들은 보통 사람보다 단백질 섭취량을 조금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세요. 이게 신장내과 전문의들의 의견입니다. 보통 건강한 성인은 하루에 체중 1kg당 1g 정도의 단백질을 먹으라고 하는데요.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체중 1kg당 0.8g 정도를 먹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신장 안 좋은 사람들한테는 단백질이 나쁘구나 이렇게 오해해서 고기, 두부, 계란 같은 단백질 음식을 아예 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면 단백질 부족, 영양 결핍이 생깁니다. 그래서 근육에 소실이 일어나고 낙상이나 골절의 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단백질, 아미노산은 각종 대사에 쓰이는 효소를 만드는 기본 재료이고요. 적혈구, 백혈구, 면역세포를 만드는 기본 재료입니다. 그 재료를 제대로 안 먹으면 몸에 기운이 빠지고 소화력도 면역력도 떨어져요.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들이 만성 콩팥병이 생겼을 때에는 굳이 단백질을 적게 먹으라는 얘기를 안 하는 의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그 말을 안 해도 우리나라 노인들은 평소에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고 또 단백질을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미국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몸무게 1kg당 1.2 내지 1.4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도 필요량 이상으로 많이 먹고 있는 거죠, 미국 사람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글쎄 노인 10명 중에 7, 8명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고 해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고령자는 단백질 파우더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 에이, 나이를 가지고 이렇게 선을 그을 수는 없죠. 저도 이제 5년만 지나면 60인데요. 전 먹을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근육 감소증이 생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수록 양질의 단백질을 부족하지 않게 잘 섭취해야 됩니다. 많이 먹지 말라는 말을 먹지 말라는 말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도요, 일단 병원에서 만성 콩팥병 또는 신부전증, 병원에서 이런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도 되는지, 먹으면 어느 정도까지 먹어도 되는지 담당 의사의 의견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간이 안 좋은 사람들도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도 되는지 또 많이들 물어보세요. 이건요, 어떤 간 질환인지 또 얼마나 나빠졌는지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바이러스로 인한 급성 간염이 생겼을 때는 단기간은 고단백 음식을 먹게 합니다. 그래야 손상된 간세포가 빨리 재생될 수 있거든요. 뱃살이 나오면서 지방간이 생기면요, 이때는 설탕, 과당 같은 당류를 줄이고 또 포화지방산의 섭취도 줄이고 대신 양질의 단백질로 에너지를 채우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간경변증 같은 질환이 있을 때도요, 근육의 감소가 심할 때는 적절한 양으로 양질의 단백질 보충제를 먹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기 간경변증 환자는요, 단백질 섭취를 과도하게 하면 간성 혼수 같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반드시 담당 의사의 지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쫙 정리해 볼게요. 신장이나 간이 안 좋다는 얘기를 병원에서 들으신 분들은요, 일단 담당 의사의 의견을 구하십시오. 저한테는 여기다가 댓글로 물어보셔도 제가 답을 못해요. 왜냐면 제가 귀하의 몸 상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거든요. 담당 의사에게. 그리고 그런 분들은 단백질 보충제를 먹더라도요, 일일 섭취량을 한꺼번에 다 먹지는 마시고요, 그 양을 하루에 3번 정도로 나눠서 드셔보세요. 단백질 보충은요, 날 잡아서 한꺼번에 고기를 왕창 먹는 식으로 하면 좋지 않고요, 자신에게 필요한 양만큼 적당히 하루에 몇 번으로 나눠서 정말 고기, 콩, 두부, 계란, 생선 같은 음식으로 충분히 먹고 있고 소화도 잘 시킨다면 단백질 보충제 따로 안 먹어도 됩니다. 하지만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섭취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면 분리유청 단백질 같은 양질의 보충제로 좀 보충하시는 것도 좋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어디서 살 수 있냐고 물어보시겠죠. 네이버나 다음에서 분리유청 단백질 또 속 편한 단백질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좋아 보이는 걸로 잘 골라보세요.